네, 반갑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재미있고 쉽게 뉴스를 해석해드리는 부자빠 주식학교의 뻔한 뉴스 해설 시간입니다. 속보를, 그냥 막 파헤쳐가지고 그냥 찢어 발겨가지고 그냥 누구나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우리가 닭백숙을 이렇게 삶으면요, 그걸 그냥 뜯어먹기는 뭐 어른들은 상관없는데, 그죠? 먹어본 사람은 아는데 아이들 잘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일이 다 찢어가지고 그냥 다 먹게 해주잖아요.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넘어가는데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2019년 8월 28일 새벽에요. 네, 새벽에 잠도 안 자나 그냥 새벽에 기사를 썼는데 속보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이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 5베이시스 포인트 차로 역전되었다. 12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되어 있습니다. 5베이시스 포인트, 사실 베이시스 포인트로 말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퍼센테이지죠. 그래서 베이시스 포인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이제 해보면 1베이시스 포인트는 0.01%입니다. 그래서 5베이시스 포인트 차다라고 한다면 0.05% 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0.05 역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얼마 안 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것은 이거예요. 베이시스 포인트가 뭐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궁금한 건 뭐죠? 국채 금리가 역전된 거랑 경기 침체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네, 요즘에 시장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됐대. 근데 그게 왜? 네, 몰라. 네, 이런 분들 분명히 있다면 몰라 나도. 네, 그냥 그렇대. 네, 주식 투자할 때 그렇게 하면 독이에요, 독. 몰라. 네,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알고 넘어가자. 왜 그런지는 알고 넘어가자. 우리가 채권에 꼭 투자해야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알고 넘어가자.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채권이 뭔지 좀 알아봅시다. 채권 도대체 넌 뭐냐 이거야. 네, 보니까 중소기업 구조조정 채권 이거 백과사전에서 퍼왔어요. 견본품이죠. 네. 중요한 건 이제 요것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회사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회사 체류에서 발행이 된 거고요. 채권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건 달라도 형식은 비슷합니다. 어떻게 발행했다, 뭐다 이렇게 써 있고요. 발행처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 빨간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발행 일자, 그리고 상환 일자, 그 다음 이자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그 위쪽에 있는데 금액이야 다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중요한 것은 이게 몇 년짜리, 상환이 몇 년짜리냐, 그 다음에 이자를 얼마나 주느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표면이자, 그 다음에 만기일, 그 다음에 액면가 이렇게 채권에 중요한 3대 요소가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채권에는 무슨 종류가 있느냐, 네, 따져보면 굉장히 많아요. 국채는 뭐냐면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양곡기금증권 등등등 여러가지 나라에서 발행한 것이 국채. 그 다음에 지방채는 서울도시 철도 채권, 지역개발 채권, 이제 지방에서 발행한 내용들.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나라가 발행하면 나라의 채권, 국채.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의 채권, 회사채. 개인이 발행하면 개인의 채권, 사채. 네, 아시겠죠? 그냥 채권이에요. 앞쪽에는 발행처, 그 다음에 뒤에는 채권. 그럼 이 채권은 뭐냐 이거지, 채권. 채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게 되면,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차용증서. 네, 차용증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 즉, 돈 좀 빌려줘. 야, 나 돈 좀 필요한데 돈 좀 주라. 네, 이거거든요. 근데 돈을 빌려줄 때 그냥 우리 옆집 아저씨하고 돈거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특정 다수화 하는 거죠. 야, 돈 좀 빌려주라. 널 뭘 믿고 빌려주냐? 야, 이 증서를 줄게. 차용증 꽝 찍히고 보이지? 자, 이게 우리 회사가 증명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증명하는 거야. 돈 좀 빌려줘. 라고 해서 빌려주는 것이 채권. 차용 증서입니다. 그럼 그 안에 돈을 빌려준 대가로 내가 너한테 이자를 얼마큼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의 종류는 이렇게 많아요. 나라가 발행하면 채권,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 채권, 개인이 발행하면 개인 채권, 네, 회사, 사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채권의 종류가 달라진다 정도 보시면 되고, 채권 종류가 많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 윤수연의 천태만상. 천태만상 그 노래 아세요? 재판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 자네 부채도사. 네. 나머지 노래는 알아서 들으세요. 네. 채권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한다 국채, 회사가 한다 회사채, 개인이 한다 사채. 네. 네. 미안해요. 네. 다시 진지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채권이, 네.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네. 자, 어쨌든, 자, 이 채권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상관이길래? 무슨 일이길래? 네. 지금 살펴봤더니 실시간, 네, 2019년 8월 28일, 9시 30분경, 예, 현재 시세를 좀 알아봤어요. 미국 2년물, 채권 수익률이 1.5%, 1.5가 나와 있고요. 미국 3년물은 1.4, 미국 5년물은 1.3이고요. 미국 7년물은 1.4, 미국 10년물은 1.46, 네, 미국 30년물은 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요. 2년물과 10년물이 속보가 나온 거죠. 아까 위에 보셨죠? 속보. 2년물과 10년물 금리 차이가 5베이시스 포인트 차 0.05 역전되었다. 보죠. 0.05인데 그 정도 되네요. 그죠? 0.048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하고 1.46이니까. 근데 이상한데요? 여기는 금리가 역전이라고 하는데 왜 수익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기다리세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 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기 수익률이 장기 수익률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채권에 대한 이해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냥 수박 겉핥기로 확 핥아버리고요. 네. 이제 이것만 알면 끝나는 뉴스 속보의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야 합니다. 네. 자, 이것만 알면 이해는 끝난다 해서 제가 쭉 적어놨어요. 뭐 팟빵이나 이런 쪽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알면 이 뉴스 속보의 해설은 무조건 끝납니다. 그냥 요것만 알면 끝나. 자, 그래서 설명해 드리죠. 첫 번째, 일반적으로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의 금리가 높다. 네, 왜요? 야, 나 한 달만 빌렸을게. 이자는 없다. 에이, 한 달인데 뭐 잠깐 쓰고 줄게. 요거. 나 1년 정도 돈 빌려줘. 그럼 1년 너무 긴데 야, 이자 쳐서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오랫동안 빌려 쓰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죠.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의 금리가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채권의 금리는 곧 채권의 수익률로 연결돼요. 당연하지. 채권은 뭐예요? 그 발행 주체가 망하기 전까지는 돈을 돌려받는 거죠. 원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원금을 돌려받는데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이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금리죠. 채권의 금리. 즉 채권의 금리는 뭐다? 수익률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의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고, 채권의 금리가 낮다는 것은 채권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채권의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채권의 수익률 이런 부분들이 변화된다. 여기로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채권의 수익률이 높다. 네. 이걸 낮다로 바꿀게요. 그게 좀 이해하시기 편하겠죠? 그래서 채권의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채권의 수익률이 낮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채권의 수익률이 낮다라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채권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할인채로 발행을 합니다. 할인채. 할인채가 뭐야?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씁니까? 할인 몰라요? 할인, 세일. 깎아준다는 얘기지. 자,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11,000원짜리 채권을 발행합니다. 근데 이자 수익률이 10%예요. 그러면 이걸 얼마에 발행하냐면 10% 일단 그래서 10,000원에 파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이 만기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11,000원을 받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할인을 해가지고, 즉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할인해서 발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수익률이 11,000원인데 그 안에 이제 수익률이 그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이자를 할인한 가격으로 일단 판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일단은 이런 할인 채권의 발행이 일반적인데,
내가 11,000원짜리 만기 채권을 10,000원에 샀어요. 그거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게 어떠한 그 채권이라는 것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채권을 막 사기 시작해요. 막 사.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야, 11,000원짜리 10,000원에 살게.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나는 11,000원, 나는 12,000원 해가지고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10,000원에 산 사람은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기까지 기다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요쯤에서 한 10,000원짜리를 12,000원 정도에 팔아서 2% 정도 수익을 띄어먹고 이제 1,200원 정도에 팔아서 2% 정도 수익을 띄어먹고 그 다음에 그 돈 빼가지고 나는 다른 쪽에 투자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중도 매매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 채권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채권의 가격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수요가 많다는 거지.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물건값도 마찬가지죠.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채권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채권의 수익률이 낮다라는 것인데 채권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다시 금리가 낮다는 것이고요. 금리가 낮은데 무슨 금리가 낮았냐? 장기 채권의 금리가 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면 채권은 위험자산이냐 안전자산이냐? 안전자산입니다. 왜요? 원금 보장되잖아요. 이자 주잖아요. 그죠? 물론 그 주체가 망하면 원금 못 돌려받겠지만 미국 국채 같은 경우 미국이 망하겠느냐 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요즘에는 100년물짜리 100년 만기짜리 국가채권을 발행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채권은 안전자산입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인데 이 장기적으로 그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즉 장기 채권 쪽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몰려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낮아졌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장기적으로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 별로 좋지 않다. 지금 나는 두려워. 그냥 이자만 받아먹고 말을 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의 한 투자은행이 집계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된 시점에서는 평균 22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기 침체란 무엇이냐? 2분기 이상 실질적으로 GDP가 역성장하는 것을 경기 침체라고 이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꼭 그것이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장단기 국채금리가 일단 나오고 나서 과거에 1978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이후에는 이런 경기 침체가 반드시 왔다라는 건데 난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요. 22개월이면 2년입니다. 2년. 그것도 평균이기 때문에 더 길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해도 2년 후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요. 시장이 별로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걸 22년을 가지고서 22개월을 가지고서 향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де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굳이 이런 것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포인트 차이가 역전되긴 했습니다만 바로 또 회복되기도 하고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협은 크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단기 국채금리에 역전된 거랑 경기 침체랑 뭔 상관인데 상관이 있다는 거 이제 아셨겠죠? 네, 사람들의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전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채권 천태만상 노래 한 번씩 들으시고 오늘 뉴스 속보 뉴스 해설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들 다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속보가 나올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